이정우의 화끈한 배트는 오늘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진짜로 관중들을 광분시킨 것은 9회 말 누구나 홈런이라 단정했던 타구를 낚아챈 순간이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활약상 지금 즉시 살펴보시죠. 8연승을 향한 자이언츠의 전진, 그 최종 관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타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에서 한국 시간 6월 13일 자이언츠가 로키스를 맞아 시리즈 완전 재패에 도전합니다. 불타는 연승의 핵심, 그리고 오늘 시합의 핵심 인물은 단연 바람의 아들 이정우입니다. 시즌 전체에 걸쳐 3번 타순에서 마무리 역할을 담당해왔던 그가 최근 연승 행진 중 감독의 특별 지시를 받아 1번 타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그 신뢰에 완전히 부응했는데요. 선두타자로 나온 직전 두 게임에서 폭발시킨 연속 3루타는 경기 전반의 리듬을 한순간에 장악하는 게임 체인저의 의상을 드러냈죠. 일반적인 타자였다면 2루에서 정지했을 타구를 신속한 발과 현명한 주로 전술로 3루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은 상대 수비진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첫 번째 타석에 진입할 이정우에게로 집중됩니다. 과연 그는 오늘도 선제 공격에 성공해서 자이언츠에게 8연승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마운드 위에는 우완 투수 안토니오 센자텔라가 위치했습니다. 최근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는 오늘 시합에 전력을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첫 구, 단순한 95마일 직구가 아니었습니다. 포수 미트가 요구한 바깥쪽 무릎 아래 그 지점을 털끝만큼의 오차 없이 뚫는 예술적 제구였습니다. 두 번째 공 역시 동일했습니다. 유사한 코스로 재차 날아오는 빠른 구는 성급하게 방망이를 내밀기 곤란한 정말 교묘한 공이었죠. 비록 이 루수 정면으로 향하며 아웃되었지만 공의 궤도를 끝까지 확인하고 스윙을 세밀하게 조절하여 어떻게든 페어 지역 내로 공을 보내는 기술. 결과는 평범한 땅볼 아웃이었을지 모르나 그 과정은 오늘 이정우의 타격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죠. 한편 센자텔라는 이 기운을 이어받아 1회를 손쉽게 마무리했고 순간적으로 쿠어스 필드의 분위기가 로키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더그아웃으로 향하는 이정우의 얼굴은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대의 투구 스타일과 오늘 상태를 모두 파악한 듯합니다. 이정우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센자텔라를 공략할까요? 2회 초 무사 1루. 첫 타석에서 격렬한 두뇌전을 펼쳤던 이정우와 센자텔라. 두 번째 대결이 개시됩니다. 첫 구, 센자텔라는 허점을 노리는 기습적인 몸쪽 커트로 카운트를 선점합니다. 타자의 심리를 흔든 후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첫 타석에서 효과를 봤던 바깥쪽 대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우에게 평범한 타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죠. 포수는 바깥쪽 낮은 코스에 미트를 설정하고 센자텔라는 계획대로 체인지업을 투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미 상대 배터리의 전략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공을 추적해 배트 끝에 정확히 맞춥니다. 잘 맞은 타구는 센터 앞으로 예리하게 뻗어나갔고 그곳에는 2년 연속 골드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아는 수비수 브랜든 도일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일이 몸을 던져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지만 타구는 그의 글러브를 조롱하듯 툭 떨어집니다. 그 틈에 1루 주자는 3루까지, 이정우는 여유있게 1루를 밟습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만들어낸 안타는 단순한 출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곧바로 다음 타자 아다메스의 볼넷으로 연결되며 이닝 초반 대량 득점의 토대가 조성된 순간 3번 타자 라모스의 방망이가 강력하게 돌았습니다. 센터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 3루 주자가 홈을 밟는 동안 모든 시선은 1루에 있던 이정우에게로 향합니다. 타격 순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스타트를 끊는 이정우는 이미 2루를 돌아 홈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위원은 이것이 단순히 다리만 빠르다고 가능한 플레이가 아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투아웃 상황의 장점을 완벽히 인지하고 타격과 동시에 스타트하는 주로 감각과 판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득점이라는 해석이었죠.
상대 중계 플레이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이정우는 여유있게 홈플레이트를 밟아버렸습니다. 지난 2경기 연속 3루타를 터뜨리며 입증했던 폭발적인 스피드가 이번에는 팀의 추가점을 창조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 순간입니다. 컨택으로 출루하고 주루로 득점하는 것. 이것이 이정우가 왜 자이언츠 공격의 핵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플레이였습니다. 스코어 4대 0으로 자이언츠가 경기의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투수들의 지옥 쿠어스 필드. 4점차 우위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점수차입니다. 예상대로 자이언츠 마운드는 심하게 흔들리며 매 이닝마다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자칫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었던 순간, 그러나 센터필드만큼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바로 바람의 아들 이정우가 지키고 있는 센터필드였죠. 3회 말 장타가 될 만한 거대한 타구가 센터로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미 타구 소리와 동시에 스타트를 끊었고 정확한 낙하 지점에서 여유롭게 공을 처리합니다. 이 플레이를 시작으로 이날 이정우는 센터로 향하는 모든 타구를 자신의 글러브 속으로 흡수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안타 몇 개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속에서 흔들리던 자이언츠 투수들에게 센터로만 보내면 안전하다. 는 절대적인 신뢰와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플레이였죠. 해설진은 이것이 단순한 플라이볼 처리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악명 높은 쿠어스 필드의 외야에서 완벽한 타구 판단과 신속한 발이 없었다면 2루타 혹은 3루타가 될지도 모를 위험한 타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안타와 득점, 그리고 철벽 수비까지 이미 경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이정우. 이제 상대 배터리는 그를 상대로 전면전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이정우만 억제해보자는 생존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회와 6회에 이어지는 2번의 타석을 아쉽게 범타로 물러난 이정우입니다. 하지만 승부사의 진정한 가치는 중요할 때 나타나는 법이죠. 경기의 운명을 가를 8회 초, 팀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이정우가 다시 한번 타석에 진입합니다. 마운드에는 우완 투수 후안 메이야. 그는 어떻게든 이정우를 제압하기 위해 스트라이크 존 전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존을 벗어난 공에는 절대 방망이를 내지 않겠다는 듯 놀라운 인내심으로 유혹골을 모두 걸러냅니다. 순식간에 볼카운트 3에서 1. 불리한 카운트에 몰린 투수가 던진 회심의 패스트볼. 그리고 몸쪽 낮은 공을 파울로 쳐내는 이정우. 이제 승부는 풀카운트. 투수와 타자의 모든 것이 걸린 한판 승부로 진입합니다. 메이아는 바깥쪽 높은 공으로 마지막 승부를 걸지만 이정우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이마저 파울로 만들어내며 투수를 압박합니다. 결국 7구째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정우의 선고안 앞에 메이아가 무너지고 맙니다. 제구가 크게 흔들린 공이 포수 미트에서 한참 벗어나며 이정우가 마침내 소중한 볼넷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스코어 7대 5. 여전히 2점차 우위를 유지한 채 자이언츠의 8연승을 결정지을 숙명의 9회 말 수비가 시작됩니다. 선두타자 조던 백의 방망이가 날카로운 폭음과 함께 돌았습니다. 시속 104.9마일, 발사각 40도. 누가 봐도 홈런임을 직감하는 완벽하게 받아친 타구였습니다. 데이터는 이 타구의 절망적인 궤도를 증명합니다. 이 공은 쿠어스 필드를 제외한 메이저리그 29개 구장에서 모두 담장을 넘어가는 경기를 순식간에 뒤집을 만한 홈런성 초대형 타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바람의 아들 이정우가 있었죠. 엄청난 속도로 담장을 향해 질주하는 이정우. 그는 하늘을 향해 몸을 던지며 글러브를 뻗었고 홈런성 타구를 담장 앞에서 집어삼킵니다. 팀을 패배의 벼랑에서 구해낸 이정우의 명수비. 그것은 승리를 향한 그의 의지를 보여준 오늘 경기의 가장 강렬한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팀은 결국 역전패로 무릎을 꿇었지만 스코어보드의 숫자와 관계없이 이날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이정우였습니다. 오늘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아마 승리팀이 아닌 이정우의 이름을 기억할 테니까요.